저는 결혼 2주 전에 파혼했습니다. 너무 외로워 동료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 부쉈는지도 몰라요. 48배 나이에 새 직장에 들어갔어요. 글로벌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였죠. 저는 정혜린입니다. 약혼자 윤지혁은 공무원이에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람.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쪽이 늘 답답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거요. 지역과 함께 있어도 느껴졌습니다. 입사 첫날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팀장 강도연을 봤어요. 5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도연은 계속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누가 긴장하는지, 누가 불편해하는지 다 파악하는 것 같았죠. 저도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등 뒤로 스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도현이 뒤에서 불렀어요. 정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도현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마음이 복잡해 보이네요. 일이든 다른 무엇이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첫날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표정이 그렇게 티가 났나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현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작게 웃고 돌아섰죠.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해 보인다고요. 정말 그랬나요? 저는 스스로도 몰랐던 감정을 들킨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지혁을 봤을 때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지혁이 물었어요. 오늘 첫 출근 어땠어? 괜찮았어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혁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마음속 불안을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도현과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눴지만 어색했어요. 도현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만 이상한 건가요? 사무실에 앉아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도현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동료가 물었어요.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먹을게요. 밖으로 나와 걸었어요.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근처 공원까지 걸어갔죠.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그런데 카페 앞에서 도현을 봤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현이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저도 어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돌아섰죠.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자꾸 도현 생각이 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을 때 가방을 챙기는데 도현이 지나갔어요. 수고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저도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작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역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생각났어요. 도현의 그 말이요. 마음이 복잡해 보인다는 말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현과 함께 외근을 나갔어요. 물건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도현이 말했어요. 적응은 잘 되세요. 네, 괜찮아요. 짧게 대답했죠.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있었거든요. 도현 생각 때문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산 챙겨오셨어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요. 도현이 웃었어요. 그럼 뛰어야겠네요. 그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재킷을 벗어 제 머리 위로 들어올렸어요. 이리 오세요, 빨리요. 저는 도현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재킷이 작아서 어깨가 완전히 붙었어요. 현장 건물까지 뛰어갔죠. 비를 피하려다 보니 손이 자꾸 스쳤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닿았습니다. 그러다 제 손등이 도현의 손에 완전히 닿았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빼려 했어요. 그런데 도현이 먼저 손을 거뒀습니다. 건물 처마 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도현이 재킷을 털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하죠. 계획대로만 되지 않더라고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슨 말인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물건을 보는 동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만 귀에 들어왔어요. 이 방은 채광이 좋네요. 여기는 구조가 괜찮고요. 전부 다 좋아 보였습니다. 도현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비가 그쳤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현은 운전만 했고 저는 창밖만 봤죠.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지역과 함께 있을 때는 늘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현과는 달랐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역에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역이 물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외근 다녀왔어요. 지역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을 만져봤어요. 아까 도현의 손이 닿았던 곳이요.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도현의 그 말이요. 사람 마음이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지역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계획과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현에게로요. 저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지역이 약혼식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잘 나왔지. 앨범을 넘기며 웃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진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억지로 지은 미소 같았습니다.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지역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이 좀 힘들어서요.
지역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일만 생각하네.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저도 처음 하는 일이라고요.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역도 소리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매일 늦게 들어오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도현 생각을 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지역이 일어서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나 좀 바람 쐬고 올게. 문이 쾅 닫혔어요. 혼자 남은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 사진첩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현이었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 미리 확인 부탁드려요. 업무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역이 돌아온 겁니다. 누구야, 누가 연락했어? 회사 팀장님이요. 업무 연락이에요. 지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자꾸 연락하네. 이상하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도현의 메시지를 다시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지역과는 다른 감정이에요. 지역과 함께 있으면 늘 답답했습니다. 뭔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현은 달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회사에 가면 도현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지역은 먼저 나갔습니다. 저도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도현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도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현도 가볍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도현의 눈빛이 조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무실에 저와 도현만 남았어요. 다른 팀원들은 모두 퇴근했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도현의 모니터를 확인하려고 의자를 당겼어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몸을 더 기울였습니다. 그때 어깨가 도현의 어깨에 닿았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 낮게 말했어요. 힘들면 잠시 기대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려 했어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현의 손이 제 손등 위로 천천히 올라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겠어요.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짧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온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현의 입술만 느껴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다시 떨어졌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현도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저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지퍼를 잠그는 것도 힘들었어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버튼을 눌렀지만 손이 떨려서 잘 안 눌러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입술이 부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아직도 도현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현관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역을 어떤 얼굴로 봐야 할까요? 저는 방금 다른 남자와 키스를 했습니다. 약혼자를 배신한 거예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역은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씻고 침대 끝에 누웠죠. 도현의 입술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저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약혼자가 있는데요. 결혼을 2달 앞두고 있는데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였어요. 다시 하라고 해도 똑같이 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옆에서 지역이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도현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이 밝았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지역이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봤어요. 지역이 나간 뒤에야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회사에 갈 수 있을까요? 도현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지역이 갑자기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 와요? 지역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창백했습니다. 너 팀장이랑 무슨 사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회사 사람한테 들었어. 너희 둘이 자꾸 단둘이 외근 다닌다며. 저는 부정했습니다.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끝이 흔들렸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역이 비웃었어요. 거짓말 그만해. 내 눈 보면 다 알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요? 사실 키스를 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지역이 돌아섰습니다. 나 집 빼고 나갈게.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프로젝트 자료에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상사가 회의실로 저를 불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혼날 게 뻔했어요. 그런데 도현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저는 멈춰 섰어요. 안에서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최종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상사가 화를 냈어요.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클라이언트한테 뭐라고 말하라고요?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던 저는 문을 열 수 없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도현이 왜 저를 감싸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도현이 나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도현을 붙잡았어요. 왜 그러세요? 제 잘못인데요. 도현이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막을 수 있어요. 그냥 그 말만 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도현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요. 저 때문에 혼나는 모습이요. 퇴근 시간이 됐을 때 도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역에 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간 거예요.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열쇠가 놓여 있었어요.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혼자네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현과는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었습니다. 도현에게 자꾸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현은 자신의 사생활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항상 혼자였어요.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족 이야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도현의 책상에 서류를 놓으려다 서랍이 열린 걸 봤습니다. 무심코 안을 봤어요.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아이였어요. 가족 사진 같았습니다. 여자는 아름다웠어요. 아이는 도현을 닮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도현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도현은 제 시선을 따라 서랍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언젠가 말할 날이 오면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현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왜 숨기는 걸까요?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일까요? 아이는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도현을 제대로 아는 걸까요? 아니면 착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현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랍을 닫을 때의 표정이요. 슬퍼 보였어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머리가 무거웠어요. 출근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도현은 누구일까요? 저에게 뭘 숨기는 걸까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도현과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인사를 나눴지만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을 피했어요. 점심시간에 도현이 혼자 나가는 걸 봤습니다. 따라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을 때 도현은 이미 자리에 없었어요. 빈 책상을 바라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도현의 표정이요. 서랍을 닫을 때의 그 눈빛이요. 뭔가 아픈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고 싶었어요. 도현의 과거를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도현과 마주쳤지만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거리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어색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역이 나간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과장 남편 나갔대요. 팀장이랑 그런 사이래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일에만 집중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도현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결혼식장 예약금 취소 기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어요. 마음이 없는데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역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결혼 못하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역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왜? 딱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 과장님,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만날까요? 8시에 회사 옥상에서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도현이 무슨 말을 할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이 두렵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도현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도현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도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더 이상 잠들 수 없어서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일찍 도착했어요.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7시 반이 됐을 때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도현이 먼저 와 있었어요.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반에 회사 옥상에 도착했어요. 도현이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저를 보고 돌아섰습니다. 오셨네요. 네. 도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5년 전에요. 교통사고였어요.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두려웠어요. 죽은 아내에게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숨겼습니다. 저는 사진 속 가족의 의미를 알았어요. 도현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려 했어요. 정 과장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고요.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꾸 생각이 났어요.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이젠 숨고 싶지 않아요. 정혜린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저도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이젠 도망치지 않을래요. 도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지난 모든 선택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는 걸요. 지역과의 결별도요. 회사에서의 소문도요.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도현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도현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도현과 함께라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현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네. 저는 대답했어요. 천천히 가면 되죠. 서두를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옥상 문을 열고 내려가는 길에 도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도현이 제 손을 놓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도현이 말했어요. 힘들 거예요. 사람들 말이 많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도현과 함께라면요. 도현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이제 숨지 않을 겁니다. 도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각자 자리로 갔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도현이 물었습니다. 같이 먹을까요? 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도현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도현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만나볼래요? 저는 놀랐어요. 지금요? 아니요, 천천히요. 준비되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할게요. 도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해요. 저야말로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